바람둥이가 아니에요. 제일 바람을 많이 피는 형은 성격이 까칠하면 침대에서도 까칠할까? 내 성격이 막 친화적이면 침대에서도 그럴까? 이 사람하고 섹스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이 사람이 기술이 뛰어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안녕하세요. 다솜이 여러분,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. 여러분, 저희 세대는 예전에 사람의 어떤 그 성격을 이해할 때 혈액형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. 그래서 A형은 뭐 굉장히 꼼꼼하다, 뭐 차분하다, 뭐 O형은 시원시원하다, 뭐 막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. 근데 또 그거 듣고 있으면 은근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닐 때도 있어요. 근데 그때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겨우 4가지 유형으로 나눈다는 게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. 그리고 실제로 좀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제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물론 뭐 O형이라고 다 똑같은 O형이 아니고 A형이라고 다 똑같은 A형이 아니죠. 트리플 A도 있고 AO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다르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혈액형은 B형이란 말이에요. 특히 B형 남자들. 그래갖고 한동안은 B형 남자들은 데이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. 뭐 바람둥이다, 성격이 못됐다, 나쁜 남자다, 막 이기적이다,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 살아오면서 보니까 억울한 누명은 B형은 바람둥이가 아니에요. 제가 볼 때 B형은 정말 일편단심 민들레에 가까워요. 그래서 B형이 바람 피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. 사실 그 연구 결과에도 보면 제일 바람을 많이 피는 형은 O형이에요. O형. 왜 O형일까요? O형은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좋게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나 봐요. 그러다 보니까 유혹이 와도 거절하기가 좀 어려운, 잘해주다 보니까 또 자기가 유혹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인 것 같고, 그 다음에가 A형이에요. A형은 다른 사람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. 그리고 좀 맞춰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유혹에 빠지는 경향이 있고, 그리고 이제 AB형, 그 다음에 B형이라고 해요. 그래서 AB형은 뭐 워낙 좀 감정이 약간 무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 본위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람을 제일 많이 피는 형은 B형이 아니고 O형이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됐어요? 요즘은 아이들이 또 성격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MBTI예요. 자기소개를 할 때도 INFP예요. 뭐 나는 ENFP예요. 나는 ISTJ예요.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고작 16개 박스에 나를 집어넣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 MBTI는 지금 INTP라고 해서 INTP로 가는 게 아니라 INTJ가 될 수도 있고 다 바뀐단 말이에요. 그걸 바뀌는 거는 내가 사회화가 되면서 나의 단점을 고쳐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성향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걸로 나는 이래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. 근데 심리학에서는 사실은 이 MBTI 말고 더 오랫동안 훨씬 더 과학적이고 훨씬 더 신뢰받는 그런 성격 유형이 있었다는 거죠. 이게 바로 빅5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외향성, 그리고 친화성, 성실성, 신경성, 개방성 이렇게 5가지를 나는 몇 점이냐를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외향성은 70점인데 개방성은 40점이야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신뢰받는 그런 성격 유형이라는 거죠. 오늘은 이 성격 5가지가 우리의 연애나 섹스 스타일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지 한번 보고 싶어서 가져온 거예요. 성격이 까칠하면 그러면 침대에서도 까칠할까? 내 성격이 막 친화적이면 침대에서도 그럴까? 한번 보자는 거죠. 5가지 성격 유형 중에 사랑, 섹스, 관계 맺기하고 굉장히 밀접한 거는 2개예요. 그래서 먼저 친화성하고 개방성입니다. 아무래도 친화력이 높은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좀 잘 살펴요. 그래서 잘 지내보고자 하는 거죠. 그래서 다정하고 배려심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성생활도 이제 좀 파트너 중심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친화성은 관계에서는 얼마나 맞추고 배려하는가 하고 내가 내 주장을 얼마나 하나 요 대결인 거예요. 그래서 친화성이 높으면 아무래도 내가 더 맞추고 배려하는 사람이고, 친화성이 낮으면 나는 좀 내 주장을 강하게 난 그거 싫어, 나는 그거 안 할 거야,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아내가 오늘은 좀 분위기 잡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친화성이 높은 남편은 그러면 뭐 향초를 좀 피울까? 아니면 좀 낭만적인 음악 하나 들으면서 할까? 이렇게 얘기를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
친화성이 낮은 사람은 피곤한데 그냥 빨리 하고 자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죠. 어느 쪽이 아내 마음을 좀 더 열게 하겠어요. 그렇죠? 아무래도 나한테 맞춰주는 남자랑 하는 게 좋겠죠. 그 다음이 이제 개방성이에요. 개방성은 뭐냐면 새로운 관계에 얼마나 호기심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. 그래서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뭐 여행에서도 그 나라 음식을 먹어보려고 하고 낯선 거를 좀 더 체험하려고 하고 하는 편인데, 개방성이 낮은 사람은 늘 하던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. 내가 하던 거를 하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개방성이 이제 좀 낮은 거죠. 그래서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시도나 경험이나 탐구를 즐기고 또 뭐 새로운 체위라든지 판타지를 갖는다든지 관계 방식을 좀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면, 개방성이 낮은 사람들은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게 좀 편하네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성격이 조금 다르면 그것을 어떻게 맞춰가느냐가 문제인 거죠. 예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. 사랑하지만 섹스는 나쁜 사람, 섹스가 별로 재미가 없어. 그런 사람과 사랑 안 하는데 섹스는 너무 좋아.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좋을까?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. 정 PD님은 어느 쪽이 더 좋아요? 결국엔 섹스가 좋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. 그렇죠. 그게 정답이에요, 사실은. 그런데 사실 섹스는 왜 배워가면 점점 더 잘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. 고쳐가고, 그리고 왜 상대의 그런 어떤 스타일을 알면 이렇게 좀 친화적으로 배려를 하면서 갈 수가 있는데,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.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밥을 같이 먹어보는 것도 있고, 그래서 편식 하나 안 하나, 뭐 어떻게 먹나, 되게 배려적이고, 특히 바람둥이들이 그런 걸 잘하죠. 왜 이렇게 생선 살 발라갖고 위에다 놔주고, 이 사람이 젓가락이 자주 가는 거 앞으로 이렇게 빼주고, 이러면서 이제 여자들이 외도에 빠지는 경우가 꽤 많은데, 어쨌든 그렇게 음식 먹는 거를 보면서도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데, 섹스를 해보고도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사랑까지는 아닌데 이 사람하고 섹스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그건데 이 사람이 기술이 뛰어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한테 잘 맞춰주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이 워낙 배려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점점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. 어쨌든 친화력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.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성실성은 어떤 거냐면 늘 하던 거를 계속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방성이 좀 낮은 거일 수도 있지만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한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신경성은 왜 너무 예민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 얘기예요. 나이 들어서 성격이 더 좋아지는 사람도 있죠. 근데 또 나이 들면서 까칠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. 자기 고집 부리고 남을 배려 안 하고, 그리고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좋으면 되고. 이게 또 완전히 나쁜 것도 아닌 게, 예전에는 왜 일이나 뭐 이런 걸로 사람들을 막 맞춰주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진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하고 더 이상 더 애쓰면서 친해지지 않아도 그냥 이 사람들하고만 잘 지내도 돼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자기 주장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나이 들어서의 섹스는 젊었을 때부터 무조건 또 힘이나 열정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좀 따뜻하고, 그리고 왜 좀 새로운 체위도 좀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,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친화성이 좋은 분, 높은 분, 그리고 개방성이 높은 사람이 좀 더 멋있는 섹스를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. 자, 어때요? 이 5가지가 이렇게 모이면 마치 오케스트라 같지 않아요? 그래갖고 친화력도 좋고 개방성도 좋고, 그리고 뭐 좀 외향적이면 더 좋겠죠. 근데 뭐 내향성이라고 해도 나쁠 건 없어요. 차분하고 깊게 몰입하니까. 그리고 성실성도 좋고, 성실성이 너무 뛰어나면 사람을 좀 피곤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것도 또 적당하면 좋겠고.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, 상대가 어떤 스타일인지, 상대가 좋아하는 것, 이런 것에 조금 예민해질 필요가 있고, 각자 성격과 스타일을 서로 너무 고집하지 말고 잘 조화시키면 멋진 관계를 이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보면 부부관계는
그 오래 알아온 사람과의 춤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. 춤이라는 게 남자가 리드할 수 있고 여자가 리드할 수도 있지만 춤을 잘 추는 사람 그리고 배려를 하는 사람이 리드하는 춤은 굉장히 따라가기가 쉽거든요. 그래서 좀 호흡 맞추고 한 사람 끌어주고 그리고 또 새로운 스텝도 좀 시도를 해보고 이러면서 그렇게 춘다면 오래 춰도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더 편안해지고 또 재미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, 나랑 내 아내는 어떤 쪽인가? 개방적인가? 아니면 굉장히 좀 성실형인가? 이런 것도 좀 따져보고 우리 어떻게 하면 조화를 좀 이룰까?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선생님,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태국이 전 세계 불륜율 1위라고 하더라고요. 왜 태국이 전 세계 불륜율 1위가 됐을까요? 저도 그 기사 봤어요. 재밌게 봤어요.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왜 순위에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 우리나라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태국이라는 나라는 사람들이 되게 친화적이에요. 그렇죠? 그래서 되게 부드럽고 이렇게 친절해요. 또 어떻게 보면 그 종교가 불교라서 업으로 왜 이렇게 풀어내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막 예민하게 굴지 않고 이것도 다 내 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또 왜 사람들한테 잘해주려고 하니까 유혹도 많아지고 그런 여러 가지가 같이 합쳐져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 2위부터 10위까지가 거의 북유럽 쪽이죠. 덴마크,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들인데 거기는 좀 개방성이 좀 더 강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화력은 좀 여긴 또 떨어지잖아요. 내 중심. 내가 하고 싶으면 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기 때문에 거기는 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위 국하고 그 밑에 국은 너무 다른 이유로 바람을 피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의 성격 변화,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나이 드니까 성격이 어떻게 변하든가요?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